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지호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저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오늘은 좀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이제 29번째 시간에서 주도 업종 이렇게 섹터군 종목 분석 시간에서 네, 계속 이제 일단 같은 제목으로 계속 분석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주도 업종군의 중심으로 우리가 종목을 분석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 흐름을 좀 편승해서 따라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업종을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결국은 주도 업종이 지금 계속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네, 시장 보면 일단은 이렇게 오늘 같은 시장을 보면 일단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어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어떤 이제 한미약품하고 이제 셀트리온 관련 종목이 움직이고 있어서 의약품 쪽에서만 이렇게 빨갛게 전체 시가총액 비중에서 빨간색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전기 전자 업종에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 비중이 크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이렇게 이마만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차질이 큽니다. 전기 전자 업종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차지하고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이제 상승한 그걸 표시하는데 이제 삼성전기, 이제 LG전자, 그리고 삼성 SDI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이 정도로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렇게 전자업종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한미약품하고 셀트리온에서 의약품 헬스케어 쪽이 강했던 흐름이고요. 이제 내일 이제 대북 특사단이 이제 가죠. 그래서 이제 기계업종하고 이제 이렇게 관련 이제 경협 관련주들, 뭐 시멘트 관련주들 소폭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특징을 보였고요. 네, 코스닥을 보면 제약업종 하고 이제 어때요? 제약업종하고 유통 쪽에 같이 이제 제약 헬스케어 업종이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국은 봤을 때 어때요? 이제 이렇게 비중이 큰 시가총액 비중이 컸던 뭐 메디톡스,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게 빨갛게 표시는 안 됐는데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1위죠. 그래서 이렇게 제약 업종에서 이렇게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였고요. 이제 강하게 상승한 부분은 이제 전기 2차 전지 관련 업종이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렇게 빨갛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흐름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부터 해서 관련해 2차 전지 관련 에코프로 이제 IT 부품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렇게 소재 쪽도 그렇고요. 이렇게 MLCC 관련 종목들도 이렇게 움직였는데 2차 전지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제약 헬스케어 업종하고 2차 전지 업종이 거의 시장을 오늘 같은 이제 주도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 중에서 이제 오락 문화 쪽에서 이제 파라다이스 부분 이제 한번 비중 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스닥에서도 이제 제약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주도했던 하루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 IT 같은 종목은 이제 먼저 같이 평승해서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시장 체킹을 했고요. 네, 이제 코스닥이 벌써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하락 파동을 이어갔는데 어때요? 여기 이제 얼마 전만 해도 8월 중순에 이제 이 하락 추세에서 이제 벗어난 흐름을 체킹해 드렸는데 어때요? 벌써 이제 61선 뭐 거의 이제 지지하느냐 마냐 아니 돌파하느냐 마냐인데 이제 5일선을 타면서 돌파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어떤 이제 750선을 저점으로 찍고 나서 네, 지속적으로 지금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선이 이제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라인까지는 이제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이제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추세를 네, 지금 계속 반등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아직 상단부를 아직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코스피 같은 종목은 지금 아직 가지를 못하는 모습이 있고요. 시가총액 비중이 큰 이제 전기전자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야지 반등을 돌파하면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지금 이제 뭐 하반기에 어떤 이제 시장 모멘텀이 있는 이제 워낙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비중이 40% 정도 되다 보니까 워낙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대금이 상당히 다시 코스닥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억대 한 중반에서 이렇게 많이 3억 3조 원 초반에 있던 그 거래대금이 최근에 좀 증가하면서 4조 2천억대까지 이제 올라오는 모습에 있고요. 거의 코스피하고 거의 비슷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코스닥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가 가지 못하니까 지금 코스닥에 돈이 몰려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코스닥의 강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수급에 계속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번 주 투자 전략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기관도 지금 따라들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계속 주도하는 반등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20선이 이제 가까워지면 뭐 어느 정도 잠깐 쉬어서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겠고요. 네, 이렇게 시장 체킹을 하고요. 네, 뭐 환율 부분은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종 섹터군을 일단 우리가 다시 점검을 다시 해보고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난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걸 취소하면서 한번 내려왔다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뭐 그냥 가면 이제 빈손으로 오면은 상당히 미국 내에서 여론에서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취소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는 뭐 아직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한번 밀려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반등했다가 한번 이렇게 반등했다가 이게 다시 밀렸다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죠.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느냐 마느냐 종목 따라서 이 자리까지 오는 종목도 있겠지만 한 이 정도 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대부 특사장이 방문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9월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이 한번 나와야 되겠죠. 그런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야지 좀 반등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요. 너무 이렇게 이제 쪼개서 이런 이제 좋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그런 부분은 이제 강하게 주도해서 가기보다는
이렇게 단발성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기 남북 정상에서 만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비핵화가 이제 나와야 될 부분, 비핵화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래서 비핵화 지금 스케줄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남북 정상회담 때 어떻게 이제 도출해 내느냐가 중요하겠고, 그런 부분 이제 경협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텐데요. 일단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남북 경협 예산을 5천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정상회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전이 선언된다든지 그렇게 또 유엔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협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이렇게 유엔의 제재가 해제를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핵화 스케줄을 김정은 위원장이 들고 나와야지 경협주는 아주 강하게 한번 그때 올라갈 흐름을 탈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한미약품도 올라가고 다른 이제 대형주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결과가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가 신약 관련해서 임상 결과가 중간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날이 여름에서 어떤 이제 태풍 이후에 날이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바이오주가 올라가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거의 안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여름 지났을 때 더위가 꺾였을 때부터 이제 하반기로 이제 좀 하나씩 반등 흐름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도 이제 폐암 암학회도 있고, 그래서 한미약품이 이제 폐암 관련해서 신약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부각받으면서 좀 계속적으로 이제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대형주가 가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움직이면 대형주가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중형급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급이 마지막 움직이죠. 그래서 중형급 갈 때 이제 의료기기 쪽, 네, 미용 쪽, 네, 미용 관련해까지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분산되죠. 그래서 대형주가 하면 다음 이제 어떤 수급들의 타겟이 다음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돼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소형 바이오주가 움직이고, 원래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제 남북 경협주가 이 수급을 이제 뺏어갔죠. 뺏어가고 뭐 삼성바이오 그런 회계감리 그런 뭐 리스크 같은 그런 부분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단절되다 보니까 상당히 조정이 올해 거친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신약 중심의 지금 먼저 제가 말씀드리죠. 트렌드가 항상 유전자 치료제, 신경계 치료제, 면역 항암제가 먼저 가장 트렌드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뭐 다른 이제 그 신약 관련 바이오 종목들이 같이 동반해서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가 움직이면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키 맞추기를 통해서 의료기기 관련 그 종목들도 이제 같이 동반 상승할 것 같고요. 이제 전기차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 SDI 해서 이제 삼성의 앞으로 계속 전기차는 이슈가 될 섹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기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삼성 SDI가 움직여야 되는데 전고점을 돌파할 시점이 전기차가 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고점 라인이 이제 이 라인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돌파하고 올라갔죠. 그래서 삼성 SDI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하면 신고가를 냈을 때 그때 전기차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신고가를 돌파 이후에 이제 오늘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네,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MACC 같은 경우는 전기차하고 거의 동반해서 움직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체킹을 하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 IT 관련 종목들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쉬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수주가 이어지는 중국과 LG 디스플레이 관련 이제 장비주에서는 이제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형주 단에는 유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이제 조선주들 어제 같은 경우도 한번 반등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세 뭐 상승하는 그런 흐름 보이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반등하는 흐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전기차 관련해서 이런 IT 소재 이외에는 아직까지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2차 전지, 뭐 IT 부품 소재 같은 경우는 반등할 가능성이 크고요. 나머지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전기차 관련 섹터들 중심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화학 섹터는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화학 섹터 같은 경우 화학 부분은 이제 대형주 단에 있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야지 그 다음에 관심을 갈 수 있겠고요. 이제 남북에서 경협에서 이제 관련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이제 뭐 중국 소비주도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다음 또 가을 되면 중국의 명절도 있고 뭐 강군제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제 어떤 행사도 있죠. 그래서 연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주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이제 엔터미디어 쪽은 좀 반등해서 올라오기 있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구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업종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 드려보고요. 네, 그린일린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일단 이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삼성 SDI 먼저 체킹 됐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교육할 때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이제 먼저 보면, 이제 이동평균선을 추세를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0 이동평균선이 이제 중기 이동평균선이니까 추세가 상승 쪽이고 장기 이동평균선도 추세가 살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고, 현재 이제 이런 경우 있었다겠죠. 네, 21선을 이제 이탈했을 때, 5일선이 이탈했을 때 조정 나온 이후에 다시 재차 올라갈 때, 그래서 이 61선과 5일선, 21선, 60일 이동평균선, 60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 평균 가격과 21선에 들고 있는 평균 매수 가격, 그 60일선, 21선이 있는 자리를 이 5일선이 한꺼번에 돌파하고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에 거의 이제 수렴에, 이제 어느 정도 만났죠. 그러면, 최근에 매수세들이, 매수한, 어떤 수급들이 돌파 올라가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저항대를 돌파하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나오의 이 120선 라인을 지키면서 지금 반등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유하고 있다면 5일선을 타고 가죠. 그래서 이 5일선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5일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전기차 섹터의 이제 대장주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같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돌파하니까 지금 다른 대장주에 따라서 종목들이 지금 반등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P&E 솔루션 이렇게 이제 오늘 반등 흐름을 보였고요. 이제 이 매수할 때 이제 수급 사항을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고, 일단 이제 이동 평균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잠깐만요. 삼성 SDI 제가 한 가지 체킹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보조지표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알려드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라고 했는데,
이제 MACD가 있고 이제 MACD 오실레이터가 있는데 이제 MACD 오실레이터는 이 도표로 보이니까 예, 편하거든요. 그래서 MACD로도 이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MACD 그러면 이렇게 시그널 선을 MACD 선이 이제 돌파하고 올라간 시점이 이렇게 같이 보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돌파할 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는 이때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라인이 이때 라인이 이제 매수 신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 신호를 보조지표로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추세가 이제 이쪽으로 살아있는 종목 중에 이렇게 MACD 크로스 되면서 빨간 선이 위로 올라갈 때 그래서 이걸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MACD 오실레이터에서 이 막대 모양 그래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0을 돌파한 이 시점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보조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이런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빨간선이 아래쪽 내려가게 되면 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 신호를 잡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체킹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쭉 봤을 때. 그래서 이 자리는 매수 자리. MACD.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잘 모르신 분은 주식창닷컴에 이제 교육 올려놨잖아요. 거기서 MACD 통해서 검색하시면 해당 교육 내용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 체킹을 해드리고요. 네, P&L 솔루션 이제 수렴 패턴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네, 수렴 패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 여기에 어때요? 이제 61선, 120선에서 21선에서 이제 만났죠. 5일선이 이제 아래서 돌파하고 올라가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한꺼번에 5일선이 21선도 돌파하고 61선도 돌파하고 120선까지 돌파했죠. 그래서 이제 21선이 만나고 이제 같이 크로스 됐죠. 만났다는 것은 이렇게 120선까지 이렇게 만나고 또 최근에 5일선이 돌파 올라간 거죠. 그러면 한 달에 한 20일 거래되다 보니까 한 120선은 20으로 나누면 6개월이죠. 6개월에 또 3개월에 한 달에 1개월에 이런 몰려있는 평균 매수 가격을 돌파하니까 어떤 이제 수급상에서 이제 매물 돌파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수렴되면서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왔고요. 네, 이런 패턴이 이제 우리가 작년에도 많이 매매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SM도 이런 패턴 중에 하나였죠. 이런 패턴. 그래서 SM도 수렴한 이후에 어때요? 살짝 가서 눌림목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들이 이게 모아져 있죠. 그래서 뭐 이동평균선 아랫방에 여기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내리면서 수렴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행보하고 흐름을 타면서 매물 소화되면서 올라가는 경우고요. 그래서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주가가 한번 올라온 이후에 하락하면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경우는 다시 내려서 이제 강하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 패턴 중에 하나였다는 부분 다시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 패턴 중에 수렴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우리 산업도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PTC 이제 히터 제품이고요. 그래서 전기차에는 히터가 없기 때문에 자체 이제 히터에 대한 그런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술력이 우수한 이제 우리 산업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주 거래처인 현대기아차가 이제 전기차 관련 친환경차에 출시하는 부분이 있고, 뭐 테슬라에도 공급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이제 폭스바겐도 공급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폭스바겐 뭐 유럽 자동차들이 지금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출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가 되겠고요. 네. 현재 일단은 어때요? 아직 이동 평균선들이 이렇게 쭉 61선이 아랫방향인데 이제 옆으로 쭉 눕기 시작하는 거죠. 네, 120선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이제 만나겠죠. 그래서 이런 수렴에 가는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뭐 이런 하락한 이후에 어떤 수렴한 이후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이 어째 이제 높아졌죠. 최근에 이제 거래도 실렸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긍정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조지표 상에서도 이제 살짝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제 120선이 아래 쭉 내려오니까 올라가면 이제 저항받았거든요. 저항받고 다시 올라가면 돼서 이 저항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일선을 쭉 타고 5일선을 지지받고 쭉 여기를 120선을 바로 돌파하면 단기 내로 가겠지만 만약에 올라갔다가 이제 또 이 120선에 저항받는다면 내렸을 때 어떤 이제 이렇게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죠. 이런 식으로 타다가 이제 한번 돌파해가는 그런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돌파가 나온다면 이에 전고점, 고점 라인에 이제 반등이 이어지겠죠. 이제 39,000원대 흐름을 한번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기대감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한번 우리 그려보고요. 네, 전기차 섹터 쭉 체킹하도록 할게요. 네, 에코프로. 네, 최근에 이제 선으로 이제 그려서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제 계속, 관련 종목들을 중복해서 이제 체킹을 해드리죠. 흐름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 타고 하니까 가게 되면 5일선 일단 매매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5일선, 5일선을 지금 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 평균선은 주가에 의했으면 지지선 역할을 한다 그랬죠. 지지선. 그래서 이 종목 보면 어때요? 내릴 때 보면 어때요? 5일선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 파란색, 녹색선이 5일선인데요. 그래서 5일선을 계속 저항받으면 내려가고, 내려올 때 보면 5일선 저항받고, 올라갈 때 보면 5일선 지지받고, 다시 내려서 5일선 저항받고, 이런 식으로 특징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이 제가 60일선과 120선 옆으로 놓기 때문에 어느 이제 행보 흐름 중에 있는데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 상단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거래량이 실어준 점, 애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온 점에서 이렇게 부분이 있고요. 이제 보조지표상으로 한번 다시 체킹해드리면 어때요? 크로스되면서 돌파 이제 빨간선이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 이때 0으로 해서 플러스 0을 이상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쭉 매수 시점이 이렇게 이제 제가 반듯하게 그려야 되는데 잠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서 쭉 봤을 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 자리가 나왔고요. 벗어난 이런 자리 그래서 이제 매도 자리가 나온 거죠. 이 자리 이런 자리는 매도 자리가 나왔고 이 자리에 이제 매수 자리가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매수 자리죠. 그래서 이제 보조 지표를 통해서 이제 매수 자리, 매도 자리 이런 식으로 같이 보면서 이용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좀 매도가 되는 거죠. 쭉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이밍상 이제 같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너무 이 상황에서 만약 매도를 이걸로 본다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따라가는 이제 5일선이라든지 이렇게 가 있는 21선이라든지 나중에 캔들을 보면서 뭐 미리 빨리 대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보조 지표는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보조로 지표로서 판단할 때
보조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동 평균선도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지지 라인을 벗어날 때는 이제 매도를 하면서 대응하겠고, 또 이런 보조지표가 나오면 내가 잘 팔고 나왔구나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려왔을 때 5일선이라든지 20일선 돌파 시점, 그래서 이런 보조지표를 통해서 같이 보면 좀 더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V온텍 같은 경우는 전기차 중에서도 아직 이제 뭐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이제 부각반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추세에서 쭉 보면 큰 추세에서 이렇게 추세는 그려볼 수가 있죠. 쭉 추세에서 어때요? 쭉 의미 있는 이제 고점 부분을 쭉 연결해서 쭉 추세를 그어보니까 어때요? 이 라인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락 추세에서 돌파 시점 때 보면 21선을 5일선으로 돌파하는, 그래서 21선을 5일선으로 돌파할 때는 최근에 이제 매수 세력들이 어때요? 매수한 세력들이 이 5일선을 봤을 때 21선에 있는 매물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골드크로스 나온 거죠. 단기 골드크로스.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타이밍이 딱 골드크로스 나오는 자리하고 맞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를 보였고요. 그래서 보질표상에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또 흐름을 보이죠. 이제 어떤 매수 신호를 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고요. 최근에도 어때요? 이제 어떤 매수 신호를 지금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그 흐름이지만 뭐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제가 확인한 기억으로는 일단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호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이니까 한번 체킹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하프론테크도 지금 이 종목 같은 이제 뭐 포스코캠텍이라든 이런 종목들은 어떤 추세를 딱 타버렸죠. 그래서 쭉 이 파동을 타고 가다가 다시 이 추세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도 추세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추세를 타고 가다가 쭉 타고 가다가 이제 바뀐 거죠.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추세선을 이때는 가파라진 거죠. 그래서 그만큼 힘이 강해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이제 그어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추세하고 이때 추세는 다른 거고요. 그만큼 힘의 세기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MACD 오실레이터 보신 것처럼 이 길이 자체도 그렇고 크죠. 이때보다 보면 빨간색이 더 크죠. 그래서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거고요. MACD 오실레이터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강하게 나와서 이제 매수 자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 매수 자리 나온 거고요. 가파르게 올라간 점 그려놨던 추세선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격을 이제 벌리는 거죠. 쭉 이제 벌어지잖아요. 쭉.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 추세선을 그어놓고 봐야 되겠고요. 이 5일선 가지고 5일선 매매를 하되 이제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죠. 이렇게 추세선 그어놓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격도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이제 이런 흐름에서 어떤 주가는 이제 마지막일보다는 이제 강하게 랠리를 갈 때는 좀 초반부에는 많이 오르지 않고 에너지 폭발할 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사람들이 매매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게임을 한다든지 어때요? 이겼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겼을 때 마지막 어떤 이제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꺾이면 이제 조정이 이제 좀 나오죠. 가파르게. 그래서 강하게 올라간 만큼 또 조정도 있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출 구간에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신흥 SEC도 당연히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 SDI처럼 추세가 이제 61선이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이 120선은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어때요? 추세를 계속 타고 가는 그런 흐름을 중장기적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한번 깨져서 내려왔을 때 타이밍에 다시 돌파하고 올라갈 때가 아주 좀 힘을 강하게 내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매물에 의해서 밀렸다가 그 매물에 의해서 데드크로스 나왔고요. 어때요? 단기 데드크로스 나오고 나온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21선을 5선 돌파하고 올라가죠. 여기에 이제 한꺼번에 올라갈 때가 더 21선, 61선을 이 5일선 결국 이제 5일선을 만나면 크로스되면서 가격이 같아지면서 한꺼번에 돌파하고 간 거잖아요. 그런 이유에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수렴하고 간 타이밍에 5일선 쭉 아래 내려와서 돌파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61선, 21선, 60선 한꺼번에 돌파하고 갔을 때 또 강하게 흐름을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여기 흐름에서도 보면 어때요? 만나죠. 20일, 60일, 5일선에서 딱 돌파하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한번 상승 흐름을 타는 좀 중요한 이제 구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상에서도 이렇게 매수 자리가 나왔고요. 이런 자리는 이제 매도가 됐겠죠. 이런 자리는 매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이런 자리에서 매수 자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매수 자리가 여기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지표도 활용해서 보면은 좀 더 이제 도움이 되겠죠. 이제 시장에 이제 참여하다 보면 이제 또 정신없다 보면 이런 부분을 이제 또 체킹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지나고 보면 또 이런 구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느껴볼 수가 있죠. 상하 프로테크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은 이동평균선 중장기 이동평균선 옆으로 61선 61선 이렇게 120선에서 이렇게 행보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렴해 놓은 상태에서 60일, 120, 20선에서 쭉 밀렸다 한꺼번에 돌파 올라가죠. 그래서 이 돌파했다는 결국은 120선, 60일에서 매물들을 하나씩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 돌파하고 간 점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제 더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전고점 이런 부분에 이제 중간중간 거래량을 체킹했을 때 이런 부분은 이제 올라가면 저항이 되고 또 이런 부분 이제 올라가면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파동을 타야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라갔을 때 21선 올라올 텐데요. 이런 부분을 올라서 지지받고 이렇게 가주는 흐름이 났을 때 이제 21선 올라가고 이제 61선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한 번 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주는 나와야지 어때요? 이렇게 이격도들 벌어지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선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60선도 이 방향으로 타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장기 추세 이쪽으로 하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킹을 또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한번 체킹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 업종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업종. 셀트리온 헬스케어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일단은 최근에 이 저점을 높인 점은 일단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상당히 만약 저점이 낮아졌으면 저점이 낮아지면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타고 내려가는데 저점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아래쪽에서는 지지받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일단 세게 만들어 놓은 흐름은 이제 긍정적이고, 그래서 오늘 거래가 실렸죠. 그래서 이제 저항대 이제 60선과 120선 위에 있으니까 저항대 이제 보이는데, 뭐 내일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겠죠. 뭐 세 가지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내일 이제 갭 상승해서 올라갔을 때는 주가가 더 강하게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구간까지는 이제 상승 흐름이 열려 있는 그런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또 여기서 만약에 뭐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는다면 어떤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이제 21선이 쭉 아랫방에서 옆으로 행보 중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보인다면 이제 어느 정도 수렴에 가는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안에서 이제 갇혀서 움직인다면 20선도 이제 덩달아 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행보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돼서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쉬었다가 돌파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워낙 여기를 이제 어중간한 이제 힘이 들어온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 머물렀다가 61선과 120선 아래쪽에서 거의 옆으로 행보하다 그때 돌파 올라가는 경우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일단 초점이 높아진 점을 보고 거래량 실린 점은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시세를 내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동 평균선들이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고 어떤 이제 얽히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돌파 올라갈 흐름이 나와야지 어떤 저항에서 좀 더 이제 자유로운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이 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수렴한 이후에 어떤 이제 만들어주면 뭐 좋은 타이밍이 될 수가 있겠죠.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제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쉬어간다면 지금 120선이 이제 옆으로 행보하고 있고, 이제 60선도 옆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5일선, 21선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일단은 뭐 조정 나온다면 뭐 중에 20선, 5일선을 지금 타고 계속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5일선 깬다면 어떤 21선 자리하고 이제 이런 자리하고 120선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내려오면 이제 눌림목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이동 평균선들이 좀 하락한 이후에 행보하면서 옆으로 행보하면서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120선도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좀 수렴해 가고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워낙 시장이 강하게 된다면 5일선 타고 가겠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아래쪽에서는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로 삼아 볼 수가 있겠죠. 패턴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바닥권에서 지금 워낙 이제 무상증자하면서 권리락 나와가지고 차트 모양이 좀 얽혀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으로는 이제 반으로 이제 무상증자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이 정도 선에 있는 것 같아요. 120선을 살짝 안착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게 이렇게 꺾여 있지만 박혀 있지만, 일단은 이제 가격으로 무상증자 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늘 무방에서도 말씀드렸고, 어제 공개방송도 그랬고, 이제 지난주 환경 TV에서도 이제 이번 주 유망 종목으로 해서 관심 종목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기술력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
메디포스트부터 체킹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메디포스트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 하락 추세에서 바닥을 잡고 나서 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쭉 5일선 타고 쭉 움직이는데 일단은 오늘 멈칫거린 이유는 이 120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실렸고 좀 거래가 감소하다 보니까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120 라인에 사람들이 6개월 전에 6개월 이 가격대에 사람들이 평균 매수 가격으로 들고 있는데 어때요? 단기간에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5일선을 쭉 타고 가는데 여기서 5일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5일선 밀리면 좀 어떤 조정을 또 기간 조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에 이 5일선을 딱 지키면서 쭉 가준다면 이제 120선 돌파를 여부를 체킹해 볼 수 있겠죠. 5일선을 타고 120선을 돌파하면 좀 더 이제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 120 라인을 돌파 흐름을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21선은 60선 이제 돌파하려고 하죠. 크로스되죠. 그래서 중기 골드 코스 나오죠. 그래서 20선 타고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120선도 61선도 이제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제가 이제 실적으로 이제 암만에 더 가파르게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가겠죠.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에 있는 거고요. 나중에 뭐 이거 돌파하고 이때처럼 한번 가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좀 다시 매수해서 이 정도 가격까지 가면 매매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수렴한 구간이 있죠. 그래서 어떤 올라간 이후에 이 수렴을 만들었죠. 어때요? 이동평균선도 모아졌죠. 5일선 20일, 60일에서 수렴한 이후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고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죠. 60일, 120선에서 여기서도 다시 수렴하지 만나죠. 빨간선 21선, 파란선 61선, 5일선이 아래서 올라가면서 만나죠. 그러면서 살짝 올랐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눌림목 쪽을 올라가죠.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수렴했다는 매물을 소화되면서 이렇게 움직였고 또 추세가 중장 추세가 이쪽 방향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흐름을 탔고요. 그래서 파동 가동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래서 뭐 어떤 마지막에 이제 파동을 아주 강하게 시세 분출한 이후에 이제 꺾어서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꺾여서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받고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는 구간에 있으니까 120라인 저항에 부딪혔고 내려온 다음에 이제 타고 가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5일선 타고 가야지 추세를 다시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좀 5일선 깨고 내려간다면 어떤 이제 21선이라든지 60일선에서 쉬었다가 다시 반등한다든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국내 이슈보다는 해외 미중 관련해서 그런 이슈가 좀 괴롭히겠죠.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괴롭힐 안건은 미중 무역 유럽 쪽은 자동차 부분에 이제 계속 협상에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나라는 또 중국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말하다 보면 또 말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체킹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냥 메디톡스 어떤 정능 엄마님이 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체킹이 이제 그려서 실적으로 우리가 교육하면서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추세에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2합 전에 그려놓은 것처럼 이 21선을 돌파 시점.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서 21선인데 돌파하고 올라가죠. 골드크로스 나오면서 돌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에서 벗어나니까 하락에서 계속 눌려서 가는데 여기를 돌파하니까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에서 일단 이제 60선과 120선 라인이 있는데 이제 완전히 올라탔을 때 돌파했을 때
좀 더 이제 안정권에 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올라타면 추세 다시 복귀하면서 이제 60선이 아랫방 옆으로 가니까 좀 행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을 때 이제 올라간다면 이 최근에 고점 부분을 이제 한번 근처에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한번 테스팅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도 보유 중에 시작하는데 일단은 이 5일선이 중요하겠고 5일선 타고 하니까요. 5일선 딱 지지받으면서 돌파 올라간다면 뭐 한번 수익을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이제 중요한 그런 구간에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단 21선을 돌파 올라간 점은 이제 긍정적으로 20선 이제 방향을 돌려나가죠. 그래서 21선을 조정 나간다 밀렸다 뭐 시장이 조정 나왔다 그러면 이제 21선을 중요한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보고 이제 대응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선을 타고 올라갔을 때 그 다음부터 그럼 이제 61선 돌파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돌파 지지받고 올라가면 다시 이제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흐름을 잘 체킹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보조 지표상으로는 일단 이때 이제 보니까 타이밍상 보니까 5일선을 올라타는 시점이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5일선을 딱 저항받으면 흘러내렸다가 5일선을 돌파하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조 지표상에서 이제 MACD 오실레이터 MACD 이렇게 돌파해서 봤을 때 매수 상승 매수 신호를 딱 주는 모습이 타이밍이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때요? 매도 신호 나왔고 다시 매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어때 이제 빨간 선이 녹색선 아래쪽에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음봉 막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경우는 계속 하락 신호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락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은 이 빨간 막대가 계속 커지고 있죠. 계속 커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수급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JW 신약도 그동안 많이 조정 나왔다가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때 우리가 매도하가 한번 나왔죠. 이때 매수해서 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 부분 어느 정도 빠졌다가 60선과 21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니까 그걸 보고 타이밍으로 보고 하루 전날 매수를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또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그래서 매도하고 나왔었는데 결국 이런 타이밍에서 나왔었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 조정이 나왔었는데 어때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반등해서 이제 5일선 타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매물대 구간이 이제 120 라인에 있으니까 이 120 라인에 많이 들고 있겠죠. 이 가격대 그러니까 이 꼴이다는 캔들도 나오고 그래서 쭉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25일선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다시 한번 거래량 한번 밀린다면 한번 이렇게 올라갈 거고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 실리지 못하고 희부지비하면 좀 쉬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에 이제 중요한 지금 갈림길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종목이 간다면 뭐 다른 뭐 대형주가고 중형주가고 이렇게 간다면 또 이런 종목들도 나중에 이제 반등이 나올 텐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이런 매물들이 이렇게 딱 일단 올라오면 이제 만약 올라간다면 일단 올랐다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파동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이제 구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림길에 있어 보이죠? 뭐 JW 생명공학 보면 어때요? 한번 이제 돌파하고 나서 한번 돌파하고 이 라인 전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쉬어가죠. 눌려 있죠.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거래가 한 번 더 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내려온 거죠. 뭐 이런 경우는 또
어떤 이제 거래에 실리면 거래가 다시 실리면 다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만약에 5일선 깨고 내려오고 100일선 있는데 어때 21선과 61선 자리에 또 어떤 많이 들고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내려오면 또 어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 있겠죠. 뭐 나중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종목이 이제 뭐 대세 상승했다 그러면 네, 봤을 때는 여기에 대량 거래 터졌고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꼴이 계속 달고 있죠. 길게 그러면 올랐다가 아침에 양봉이었다가 오후에 뭐 오후라든지 봤을 때 아침에 그 양봉을 세웠다가 이제 이렇게 음봉으로 어떤 마감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양봉과 음봉이 모습이 이제 이꼴이라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후자가 어떤 이제 마지막 그 종가의 결과치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 매도하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세력들이 빠져나갔다는 거고요. 추세 전환 캔들이죠. 이런 캔들은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이 꼴이 길게 달면 이렇게 이 정도로 길게 달면 결국은 매도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쭈루룩 지금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죠. 반등 나왔지만 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좀 올라오면 일단 이 곳곳에 매물이 있으니까 올라오면 저항받고 이런 과정을 갖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점을 고점이 낮아졌는데 이 고점 낮아진 부분을 이제 벗어나면서 다시 올라가고 저점은 이제 높여가면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렴해 놓은 상태에 있는 거죠. 에너지를 좀 이렇게 좀 매물을 소화되면서 이제 에너지를 모아놓은 상태고요. 한번 관심 있게 뭐 들여다볼 수 있겠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이고 먼저 가는 신약주들은 하반기에 이제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그러고 HLB 같은 경우 그렇고 신라젠 반등은 먼저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120선에서 지금 눌려 있는 거죠.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저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120선 여기에 많이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물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저항되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쉬어가고 있는데 또 이제 5일선 타고 가고 있죠. 쭉 5일선 타고 가니까 이 5일선을 올라왔을 때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아래로 갈 건지 쉬었다 갈 건지 5일선 타고 돌파해서 계속 갈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하반기 신약 임상 관련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HLB는 좀 더 이제 이렇게 가는 이유는 이제 하반기 또 관련해서 미국 임상 관련해서 좀 재료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눌려나서 이제 별로 올라가지 않은 것 같은데 펼쳐놓으면 상당히 많이 지금 반등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을 쭉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5일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5일선을 벗어나면 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일선을 지지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ACD 오실레이터 봤을 때 이제 이런 자리가 빨간선에서 매수 자리 나왔잖아요. 이런 자리. 그러면 쭉 내려온 다음에 아직은 마이너스 안 나왔죠. 아직은 안 나왔는데 나오면 나중에 이제 좀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참고를 하는 거죠. 이 자리가 밀려 내려왔던 자리구나 해서 막대가 파란색 음봉 모습 MACD 빨간선이 아래쪽에 있었고 녹색 선보다 아래에 있었구나 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체킹하면서 보면 좀 도움이 되겠죠. 동구바이오 뭐 CMO 뭐 특화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실적은 이제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워낙 시장이
좋을 때 상장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상장 가격보다 상당히 지금도 높은 상태이고요. 상당히 이제 프리미엄을 받았었죠. 네,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왔었고, 최근에 어떤 이제 어때요? 61선, 21선에서 어느 정도 모아져 가죠. 벌어져 있던 이런 이격도 벌어져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행보한 후에 다시 올랐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예, 아랫보다는 이렇게 쉬어서 이쪽으로, 예, 한번 다시 방향 돌릴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구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넥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예, 5선 워낙 이렇게 이제 플랫폼 기술을 봤을 때 상당히 저기 한미약품하고 좀 많이 비교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파이프라인이 많고 또 지금 기술 수출도 했죠. 뭐 작년에 한번 매매를 했었죠. 저희도 네,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수익을 거뒀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올라와 있는데 일단 매물대가 이 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체킹해 볼 필요가 있겠죠. 5일선 타고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매물을 만나겠다는 부분, 만날 수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MACD 오실레이터 지금 계속 가격이 계속 높아지면서 지금 흐름을 잘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가 이제 뭐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암 환자들 보면 이제 고통 때문에 뭐 우리가 그 마약성 진통제로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중독성이 있죠. 마약성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해서 자회사가 그런 부분에 이제 특화되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이슈가 되고 또 그런 뭐 대다보니까 미국의 이제 FDA 관련해서도 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메디표로는 제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터지고 나서 예, 한번 예, 올라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한번 실렸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수렴안이 올라가면서도 매물에 이제 저항을 받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 여기에 거래가 실려있기 때문에 이 곳곳에 이제 좀 매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한번 대량 거래가 한번 실려줘야지 한번 강하게 한번 분출할 것 같은데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이때 대량 거래가 한번 실렸기 때문에 이제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이 라인에 대량 거래 실렸기 때문에 이 꼴이 길게 달았죠. 그러면 이 꼴이 달았던 것은 아침에는 양봉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내리면서 음봉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꼴다는 이렇게 모습이지만 실적으로는 예, 뒷모습이 중요하죠. 뒷모습 중요한 결국은 여기가 이렇게 음봉 모습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음봉 세력들이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다음날부터 쭉 밀려내려오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한번 반등 나올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매도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반등 났을 때 올라갔으니까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나중에 반등 오면 이런 부분에서 저항이 될 수가 있겠다는 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스코테 네, 그 매물대 이제 구간 회원분 중에 여쭤보셔서 매물대 구간에 진입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 5일선이 중요할 것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 5일선 따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5일선을 이 만난 시점을 통해서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래가 좀 더 실어주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5일선을 타고 가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5일선을 잘 체킹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 있어서 체킹하고요. 이제 그 돌파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흐름상 이제 전고점 부분에 이제 거래가 한번 실렸기 때문에 돌파하면 이 라인 34,000원대에서는 또 우리가 이제 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뭐 구릉 T 시즌 네, 한번 이때 한번 딱 지지받고 이제 이 120 라인을 딱 돌파해 버리니까 네, 바로 저항대를 돌파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거래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가 이제 계속적인 흐름을 들어온다면 이제 쭉쭉 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잘 체킹해야 되겠고요. MACD 오실레이터에서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이제 매수 타이밍이 줬는데요. 일단 61선, 21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함께 5일선 돌파 올라가면서 좀 더 이제 매물 쌓이면서 가는 모습은 이제 이때 뭐 신호도 주기도 하고 MACD 오실레이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부분이고요. 이 거래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런 어떤 이제 임상 결과들 쭉쭉 나오니까 지금 계속 반응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올라갔을 때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좀 촘촘히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이제 거래가 얼마만큼 실어주느냐. 그러니까 날마다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모습이 나와야지 이제 쭉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거래량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매수보다는 매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완전히 21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쭉쭉 올라가줘야지 이제 좀 더 강하게 하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 나오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제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네그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서 이제 매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래량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일단 이제 매물 저항을 조금씩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한 번씩 강하게 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실리긴 했지만 이때만큼의 거래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5일선 타면서 조금씩 오르다가 21선 오르고 오르다가 20선 돌파하고 왔을 때 이렇게 이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곳곳에 매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직은 매물 구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느릿느릿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세력들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먼저 가볍게 가는 종목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텔코 같은 경우도 이제 61선 돌파했는데 쉬어서 가는데요. 이 부분 이제 정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이후에 이제 아래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짧게 한번 이제 나중에 이제 대응을 해볼 수도 있겠죠. 히오스 글로벌도 일단 이제 미용 쪽으로 많이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매출과 이익은 이제 성장 중에 있죠. 그래서 신약이 움직이면 이제 나중에 키높이를 따라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이때 부분에서 한번 21선 도판 골드구스 나면서 좀 이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이제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 모습에 있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이제 올라오면 이런 구간은 이제 요즘 흐름에 만약에 바이오 종목이 계속 강하게 간다면 5일선을 타고 갈 가능성이죠. 그래서 5일선을
유심히 봐야 되겠고요. 올라가면 이제 120선이 있죠. 그래서 추세 120선을 넘어서야지 좀 더 이제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네, 뭐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어떤 랠리 흐름을 보였고요. 이제 벗어나면서 역배열되면서 지금은 이제 어느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죠. 20선이 이제 입방으로 돌리냐 마느냐 지금 그런 구간이 있는데요. 뭐 중기 골드코스 나오고 어떤 흐름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정배열되어진 이후에 강하게 갔던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어때요? 한번 조정 나왔을 때 보니까 61선, 120선, 21선에서 아랫방향으로 가고 있죠. 쭉. 특히 중장기 흐름에서 이때는 상승, 다시 아랫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돌려가는 그런 돌려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지금 그런 과정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지금 5G 관련해서 한번 조정 나왔다가 수렴한 후에 한번 반등 강하게 나왔다가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선에서 이렇게 쉬어간 부분은 일단은 이제 지지 흐름은 이제 긍정적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반등 흐름 나온다면 다시 뭐 여기서 이제 시세를 한번 더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한번 강하게 매수하면서 올라갔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쉬었다가 이제 어떤 21선 자리에서 올라가 준다 상당히 그림이 좋아지죠. 예뻐지죠.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자리에 이제 어떤 이제 5,300원, 뭐 400원, 300원 이런 자리는 또 일단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면 그래서 어떤 이제 파동을 이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다시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네, 에이스테크도 좀 비슷한 흐름이죠. 올랐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눌렸다가 다시 돌파했을 때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5G 이렇게 잠깐 체크했고요. 뭐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도 이제 무인 정보 관련해서 흐름을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제 올랐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일단 보조주가상에서도 이제 조금씩 매수 신호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IT주 어느 정도 그동안 조정이 많았었죠. 상당히 조정이 길어졌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렴에 가는 모습이 한번 갔다 눌림목 나오고 지금 살짝 반등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반등을 이용한 이제 짧게 대응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모습입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도 어떤 이제 저점을 쭉 그어놨는데 어떤 형성한 이후에 저점이 좀 높아졌죠. 그래서 160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다음 저항은 이제 120선 라인이 흐름 120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바닥 짚고 지금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경협주가 이제 내일 만나죠. 네, 북한에 가서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그럴 텐데요. 거의 뭐 제일 먼저 강하게 움직이는 보통 이제 철도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죠. 그래서 뭐 아직 그때 폼페이오 때 한번 밀렸는데 불구하고 아직은 추세는 양호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추세는 타이밍은 잘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을 잘 만들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현대 로템도 지금 방향을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중요한 이제 갈림길에 딱 만들어 놓은 모습이 있고요.
지금 토목건설 업종도 지금 방향을 딱 중간급에다 딱 올려놓고 방향만 기다리는 거죠. 뭐 좋은 수익이 나오면 위로 가고 나쁜 수익이 나오면 아래로 가겠다. 딱 스탠바이 해놓은 모습입니다. 네, 이화금융, 특수건설은 아래쪽 아래에 있는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21선, 60선을 한꺼번에 돌파하고 올라가야지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가겠죠. 네, 근데 61선과 61선이 아랫방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같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저항이 되는 거죠. 올라가더라도 이제 저항이 좀 딱 이렇게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또 이제 추석에 다가오면 좀 시장이 좀 잠깐 주춤할 수도 있는데요. 연말까지 해서 좀 더 이제 반등 흐름을 좀 기대해 보고요. 또 그때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잘 챙기는 그런 구간이 돼서 또 2019년에도 또 투자하는데 부담이 없었으면 또 잔고를 두둑하게 채워갈 수 있는 좋은 그런 하반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